안녕하세요 파밀리 여러분, 박주호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축구 안에서 축구 팬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김한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호와 이제 아시안컵 같이 해설을 하면서 카타르에서 한 달 동안 생활했던 김한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 달 된 거야? 몇 달 된 거예요? 반년 됐네. 네, 반년 지났어요. 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참패 참패 마지막 마지막 사상 이후로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오늘 주제를 제가 알고 오긴 했는데 괜찮겠어? 이거 어쨌든 저는 그냥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 시점에서 좀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 워낙 이제 축구 채널이 좋은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서 해도 되지만 내가 책임을 갖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뭔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나 좀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이렇게 위원님을 모셨죠.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저기서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뜻 이제 연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카타르에서 친해졌고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대충 전해서 듣긴 하는데 이걸 내가 물어보면 나만 물어봤겠어? 정말 수백 명의 주변 지인들과 언론이든지 전화 와서 계속 물어봤을 텐데 여기에 나까지 플러스 원을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우리가 만나서 많이 만났죠. 밥을 한 2번 먹었는데 이게 입이 중계도 몇 번 했고 중계도 몇 번 했고 근데 입이 이게 안 떨어져. 이게 그래서 누가 돼? 이건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누가 되냐고? 많이 받았죠. 네. 이제 배경이 제가 정혜성 위원장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2010년 월드컵 때 제가 선수 시절에 감독님이 이제 코치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연이 좀 있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주가 이게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이 젊은 선수 중 그리고 은퇴를 최근까지도 했고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이 현대 축구 흐름이나 지인들을 많이 알 것 같아서 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전력위원회에 들어와서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 반응은 저랑 비슷했나요? 다 똑같죠. 다 하지 마라. 굳이 그냥 마음이 아시안컵을 보면서 축구 쪽으로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선수들의 감정,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럼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들어가서 그 어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축구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팬분들과의 소통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KFA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쨌든 게임 플랜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다. 이제 아무래도 르나르가 예전부터 이제 한국 대표팀과 어느 정도 얘기들이 있었던 인물이라서 관심을 가졌지만 어쨌든 안 됐단 말이에요. 거의 최종까지도 안 간 것 같은데 언론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비슷한 이유였을까요? 비슷한 이유도 있고 이제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르나르가 좋은 감독인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언론에서 비친 것처럼 한국 감독을 맡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도 사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안컵을 봤다고 하는데 아시안컵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냥 한국의 강점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관심이 있냐 없냐를 우선 처음에 체크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이진 않았구나.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걸 하려는 사람이 맞나 아닌가를 정말 긴가민가하게 하는 근데 그래도 르나르는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회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나러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기로. 근데 한 이틀 전에 안 되겠대. 다른 데로 장소로 옮긴다. 옮겼어. 그래서 오케이. 그것까지. 왜냐면 정의도 위원장님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고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고 막 해야 하잖아요. 되게 촉박하게 움직이셨거든요. 되게 타이트하게. 근데 많은 후보를 그래도 만나봐야 되니까.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바꿔. 근데 그게 그 위치가 되게 멀어요. 뭐 갑자기 그럼 아프리카에 잠깐 올 수 있냐고. 아니 프랑스 간다. 런던 간다. 근데 아무튼 갈 수 없는 곳으로 다시 미팅을 바꿔서 그러면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 정도면 하고 싶은 의지가 이제 크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 그게 아니면 나는 르나르가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건 어떠냐. 줌 미팅을 해서 그때는 축구 얘기보다는 이제 의지와 그다음에 뭐 그냥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어떤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면 2차에서는 좀 시간을 내서 한 줌 미팅 해가지고 훈련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팀을 만들 거야. 그래서 한번 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안컵의 한두 경기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나는 어떤 자리가 되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줌으로 하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라도 전달하면서 생각해봐라. 나는 사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선이 내 그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에게도 딱 리스펙트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그림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팀을 맡고 있으니까. 이분이 사실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대표팀에 오르는 의지가 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오퍼가 많다 보니까 한 곳에 굳이 막 열성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르나르는 우리가 그래도 언론 통해서 조금씩 나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맞아. 그 다음에 정혜성 위원장님이 위원회에서도 두세 명의 감독들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위원마다 각자. 그러면 주호도 누구를 얘기했겠네. 네. 몇 명을? 저는 3명을 준비했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아모림 그리고 제시마시 그리고 세아브라. 그럼 이게 추천이라는 게 이걸 꼭 해야 됩니다는 아니죠? 해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한 명 아니면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집된 감독의 숫자가 되게 많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미 협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감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전 벤투 감독 전에 이제 나왔던 리스트들도 있고 또 한 번 보낸 분들도 계시고 후보들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보들을 딱 봤을 때 이게는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감독님은 무조건 컨택해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일단 그러면 추천한 3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모림은 연봉이 너무 높고 지금 아모림은 이 아모림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천도 좋죠. 데려올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아모림은. 근데 아모림이 감독이 된 이제 스토리가 이 스포팅 리스본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싸고 그냥 젊은 감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터진 거구나. 그냥 스포팅 리스본에서 이 감독을 그냥 젊고 싸니까 데리고 왔겠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래도 모험수를 던질 만한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건넸고 그렇게 맡아서 이제 우승도 시키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또 많은 팬들에게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아모림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림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감독이다. 협회나 이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 이 언론 안에서는 바스코가 어떻게 보면 또 젊은 능력이 있는 감독 중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이 게임 플랜에 맞춰서 변화를 가지고 싶다면 바스코라는 감독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뭐 경력 그리고 어떤 축구 스타일을 하는지 그리고 훈련 플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느 정도 그 위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시마 씨. 제시마 씨는 현 대표팀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준비한 3장의 카드 가운데 가장 뭐 현실적인 거는 제시마 씨였던 게 맞고 네. 진행도 잘 된 거네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네. 제시마 씨도 제가 서로 인사를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감독인 거 알겠어. 근데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내 이름을 대고 추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찍 그 의욕이 장난 아니었어요. 전력강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그리고 어떤 축구를 할 건지 이제 이런 이 현실적인 이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희찬이와의 연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그 한국 선수들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이 축구 이야기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협회 그리고 위원분들이 다 계실 때 보여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너가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추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게 내가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죠. 저희는 이제 제시마 씨가 다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뭐 한 2주 뒤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충격이 컸어요. 이게 근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올려도 협상은 다른 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넘어간 뒤로는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면 그 전까지 제시마 씨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류는 된 거네요. 긍정적인 교류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제시마 씨를 컨택한 게 한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달이가 굉장히 초반이네. 초반이고 이 사람은 한다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상태였어요. 나는 한국이다. 이미 다른 데도 있는데 나는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어느 정도 그 서로의 접점을 잘 맞추면 될 줄 알았죠. 그때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그리고 지금 보세요. 결과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맡은 지 한 달 사실 뭐 훈련을 거의 안 했고 평가전만 2경기 하고 지금 코파 갔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되게 좋은 축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과는 나왔으니까 4강이라는 성과는 더 나왔으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큰 거죠. 그렇죠. 맞자마자 뭔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운도 필요하긴 하지만 감독적이 좀 추가로 얘기하면 이 제시마 씨를 좀 더 끌어진 이유는 처음에 제시마 씨를 이제 추천했을 때 다들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제시마 씨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또 이거를 뭐 이 감독을 소개를 하고도 또 이 내부에서 설득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커리어가 어떻고 뭐 무슨 축구를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해드려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감독에 대해서 어떤 뭐 특징이 있나? 이렇게 하면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막 이 감독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긴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그렇게 못하죠. 제시마 씨 에이전트도 아니고 뭐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얻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렇죠. 그리고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케줄도 다 빼서 이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안 돼서 뭔가 1차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내 감독에 대한 얘기는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진짜로? 설마. 야. 이거 봐. 지금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멤버가 지금 3개월 정도 했죠. 3-4개월. 3-4개월 동안 그렇게 5개월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K리그 현직 감독을 딱 내정 뭐 잘 모릅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내정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오피셜 끝은 아니고 한 번 더 뭔가 오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회의 안에서 국내 감독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있었어요? 대부분 후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팀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사실 K리그 팀 감독을 데려오는 게 시즌을 다 준비했는데 그 감독님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냥 감독님은 그냥 찍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죠. 협회도 어느 정도 먼저 감독님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되면
팀에도 잘 이야기를 해서 팬분들에게도 잘 이야기를 해서 이 과정을 되게 스무스하게 가야 된다. 왜냐면 그때도 회의 때도 울산 HD 팬분들이 화가 나요. 거기에 막 트럭이 와 있고 그쵸, 굉장히 그렇죠. 지금 막 난리 그 당시에 회의하는데도 난리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알맞는 이 과정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느낌. 근데 이 국내 감독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회의 때는 뭐 어느 얘기가 오갔어요? 갑자기 국내 감독 돌아간 거예요? 아예 그 임시 체제를 우선은 먼저 해야 되니까 임시 감독님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제 후보들을 그때도 참 머리가 아프긴 했는데 이제 여러 후보들을 놓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름을 언급해도 아니 뭐 황선홍 감독이 하셨으니까. 네, 황선홍 감독님. 그리고 근데 맞아요. 이게 해외 사례도 봐도 23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을 임시로 맡아주는 건 당연한 사례입니다. 꽤 하지만 많죠 그런 일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올림픽에 집중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떤 감독님이 오셔도 능력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도의 실력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동남아 팀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남아 팀을 잘 아는 이제 후보분의 감독님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말이 오갔어요.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황선홍 감독님도 어느 정도 이제 23세 협회 안에 있는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후보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었고 이제 하시긴 했죠. 황선홍 감독님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김도훈 감독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1, 2, 3순위를 적자는 거예요. 이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감독을 어떻게 투표로 해요? 그러니까 뭐 다수결로 정하는 다수결로 어떻게 감독을 정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하긴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도 된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나는 왜 하는지 나 이유를 썼어요. 이유를 적었어. 그러니까 사실 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 감독을 이 사람이 했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분석하고 가장 이제 리스크가 적은 감독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각자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결과물만 써서 손 들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물론 무기명 투표였겠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이따 이제 2차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과정도 또 오늘은 이야기를 다 해야겠네요. 보면서 제가 저는 이제 회의록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제일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쉬고 계시고 어느 정도 동남아 축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 번만 딱 한국 그 대표팀을 위해서 희생을 딱 해주시고 또 각자 또 자리에 돌아가셔서 또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김도훈 감독님도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 축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에 대표팀으로 그냥 딱 한 2경기만 잘 좀 마무리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순위 하고 그다음에 황선홍 감독님은 사실 왜 리스크를 만드냐. 그 23세 대표팀 23세 리스크를 사실 그게 올림픽이 이것 때문에 됐다고 전 생각은 안 해요. 여러 가지 환경상 황선홍 감독이 이 A 대표팀을 임시로 맡아서 23세 대표팀 떨어졌다 생각하진 않는다. 네,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겹쳐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이유가 어쨌든 올림픽을 준비하는 감독님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논다는 건 아무튼 팬분들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한번 맡아서 넘겼고 위기를 그리고 다시 이제 올림픽 대표팀 가서 물론 실패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국내 감독 이게 끊이질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이제 물어보면 답을 하고 주호 너 생각은 어떤데 이러면서 개인이 한 번씩 얘기하는 시간에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 분위기가 이유가 별로 없었구나. 그냥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낫다. 하고 다 잘하잖아. 그리고 훈련 세션 그게 다가 아니야. 주호 넌 지도자를 못 해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저는 수많은 지도자를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장점 중 장점인데 훈련을 몇 번 해보잖아요. 네. 이 감독님이 정말 철학이 있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양한 감독을 또 유럽에서 네,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팀은 이제 수비적인 축구를 하려는 팀의 철학이 있는데 갑자기 전방 압박을 하고 이런 감독님이 오면은 팀이 좀 와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어떤 축구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철학에 어느 정도 훈련 세션이나 팀을 만드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맞아야 된다. 그래야 실패 확률이 낮다. 그래도 실패할 수 있죠. 결과론이니까. 하지만 실패 확률이 낮다. 그러면 이제 회의에서 주호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가 볼 때 어떤 몇몇은 조금 불편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불편해 하셨겠죠. 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공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적도 있었죠. 네. 저 괜찮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괜찮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회의하면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렇지 않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국내 감독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으로 간 거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다 좋은 감독님들은 다 팀을 맡고 계시는데 시즌 초반이고 이거 되겠나? 근데 감독님들의 의사도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왜? 뭘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우리가 이제 완전 확정을 지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먼저 그래도 의중을 관심이 있다 그러면 후보에 넣어서 체크를 해봐야죠.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딱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물어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렇죠. 그냥 또 회의에서 결과가 누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가서 물어보면 싫은데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자리로.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된 거네요. 이것도 나중에 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뭐 1차에서는 이제 여러 상황, 이 여론이 이 시즌 시작부터 우리 감독님을 빼가 우리가 하는 게 너무나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내부에서 국내 감독으로 해야 된다고 좀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건 사실이네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회의가 끝나고 계속 정혜성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회의 내용이 회의하면서도 나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형한테도 형도 궁금해할 수 있었는데 안 물어봤고 거기서 서로 이거를 유출하지 말자 이야기도 제발 유출하자 위원장님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 쓰자마자 바로 카톡으로 쓰자마자 바로 떠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 내용의 일부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회의 중이거나 회의가 거의 끝났을 시기인데 그때 갑자기 막 정보가 도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뭐 언론에 나온 거는 뭐 그래 어떻게든 유출될 수 있는데 일반 팬분들이 이 정보를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어디서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거짓이고 뭐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게 오픈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또 관심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의가 끝나면 바로바로 브리핑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전개가 있는지는 설명 10% 20% 아니 회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오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정도는 팬분들이 알면은 사실 이렇게 기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거나 흐름을 읽을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또 기자분들도 써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걸로 또 방송도 풀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추측 난무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팩트를 가지고 이제 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개인 성향의 이야기들을 또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플러스 본인의 이제 생각,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감독이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느낌의. 그래서 그 반응을 한번 제가 느끼기에는 여론의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근데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협회 안에서도 유출됐을 수도 있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시즌 2로 넘어갑니다. 제시마시 결렬 그리고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 제시마시 결렬.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 그리고 계속된 국내 감독에 대한 가능성 대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 역시 이제 제시마시보다는 조금
뭐 떨어질 수 있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 외국인을 프로필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 딱 12명을 봤는데 뭐야? 없어요. 후보군이 외국인이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팀을 맡고 있거나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까 똑같은 거네요. 이미 그러니까 의사는 안 물어보고 그냥 그냥 넣는 거네. 그리고 카세스는 왜 들어갔으며? 카사스는 이미 그 전에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국가대표 선수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억양이 살짝 올라가는데 국가대표 선수였다 보니까 이 이라크 감독님을 우리가 지금 같은 예선에 붙기도 했지만 이제 같은 아시아권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데려오는 게 맞나? 그러니까 AFC 내에서 뭔가 이라크 안에서 뭔가 약간 좋은 감독,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약 해지를 하고 우리가 데려오는 게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뺏어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FA면 모르는데. 그렇죠.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한 번 또 그렇다고 해서 잘 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2순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후보를 보기 위해 이제 2순위로 간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는 카세스가 2순위였기 때문에 제시가 안 되면 카세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안 됐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때 또 뭐 정혜성 위원장이 부탁한 뒤에 좀 알아봐달라 해서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몇 명을? 네, 그래서 먼저 이 4명을 얘기하기 전에 좀 기다린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니코 코바치. 미넨 감독. 미넨에서 뭐 조금 그렇게 이렇게 선수들이 막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번의 우승. 그렇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니코 코바치를 컨택을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관계자를 통해서 했고 마지막 한 일주일을 고민해 본다 그랬어요. 의사는 있다. 근데 고민을 해본 결과 유럽에 팀을 맡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쵸. 할 마음이 있냐 없냐. 할 마음이 있냐 없냐부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니코 코바치 에이전시가 테르치치예요. 전 도르트문트 감독. 테르치치도 데리고 있는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챔스 결승이 있었던 시기 아니에요? 대충 5월달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코바치를 기다리는 와중에 또 테르치치 얘기가 살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테르치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도르트문트 팬들한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감독이고 하지만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거는 리스펙트 해야죠. 그럼 니코 코바치랑 테르치치는 그냥 스쳐 지나갔네요. 일주일을 기다렸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안 된 거고 그다음 왜냐면 제시마 씨 정도의 감독님을 추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제시마 씨, 뭐 테르지치, 니코 코바치 정도면 그래도 유럽에서 괜찮죠. 상위권 클럽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고 뭐 철학도 확실하게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카드로 생각했는데 뭐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로 넘어가서 최근에 나온 이름들 조금 이제 그들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나온 거네요. 근데 최선의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되니까 추천을 이제 위원장님이 정혜성 위원장님이 일을 주셨고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그너. 바그너. 그래서 그냥 하면은 이제 위원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경력 그리고 훈련을 어떤 전술을 쓰며 훈련을 하며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근데 바그너가 도르트문트 이군에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죠? 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프로필만. 프로필 지금 쉬고 있는 감독 중에. 이제 어떤 감독님이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프로필을 받아봤을 때 그냥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감독님 중 한 명이다. 이래서 이제 추천을 한 거고. 또 더 있었어요. 또 기스돌이라고. 기스돌. 호펜하임. 호펜하임 제가 이제 마인츠에 있을 때 호펜하임 감독님이셨죠. 뭐 진수를 또 좀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피르미누. 리버풀 가기 전 시절. 전 시절.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공격력이 강한 성향이 강한 기스돌 감독이요. 그래서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양한 감독님들을 좀 했어요. 또 그 다음이 피셔 감독님. 우니온 베를린의
우르스 피셔. 스위스 감독. 네, 스위스 감독님. 뭐 바젤에서도 있었고 우승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분데스리가 세컨 2부에서 네, 2부에서 이제 1부로 승격시켰고, 네. 그다음에 승격시킨 다음에 챔피언스리그를 잘했죠. 나갔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번 연도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챔스를 나가면서 이제 리그까지 병행하면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도 확실한 철학이 있고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감독님이 있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투엘? 네, 수석 코치. 투엘의 수석 코치가. 그러면 투엘 사단으로부터 분리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석 코치면? 투엘 감독님 좀 쉬고 싶대요. 이야기는 해서 도와주면 안 되냐. 한국.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항상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기대 안 하고 얘기한 거죠? 그냥 얘기해 보는 거죠. 얘기는 해봐야죠. 얘기는 해봐야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투엘은 안 되고 쉬고 싶다. 생각이 있으면 그때 이제 또 맨체스터가 이제 막 링크가 되고 있는데 좀 말하기가 좀 그쵸. 좀 그렇다. 근데도 말해보겠대요. 근데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수석 코치는 어떠냐? 자기 사단. 그 사람이 졸트 레브? 네, 헝가리. 네, 맞아요. 졸트 레브랑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또 그쪽 사단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오겠죠. 그러면 투엘 사단의 일부를 약간 떼오는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감독 경력은 이제 그 한참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상 코치. 뭐 그렇게 뭐 어쨌든 협회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추천을 그냥 올리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서. 그리고 제가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추천을 하고 위원분들이랑 위원장님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협회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걸 보고 있는지 이제 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뭔가 싹 사라진 거죠, 회의가. 사실 이게 그날도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쭉 한번 돌려보면은 투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투표를 무작위로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투표하자고? 나 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가 이랬어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서 무슨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이 감독이 좋은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맞잖아요. 근데 그 지금 외국인 감독을 투표하자고? 투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그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회의를 다 하고 내용을 주고받고 누가 제일 나은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 그 과정이 좀 제대로 안 됐는데 투표 안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잘했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투표처럼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그리고는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사퇴부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사퇴부터는 아예. 아니 근데 그러면 사퇴를 하고 뭐 정강이가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전혀 그런 거는 소통이 안 된 거야? 소통이 전혀. 그냥 기사 보고 나갔네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이제 그만두신다고 이제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왜 나간 그리고 거야? 그 다른 위원분님들도 그렇게 나가시고. 왜 나간 거예요?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사퇴하시고 몇 명 나가고 사실상 와해? 사실 저는 이게 진작에 없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이 제시마 씨가 끝난 이후는 거기서는 이제 무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제시마 씨까지는 그래도 나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들 뭐 하는 거냐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하면서 굴러갔는데, 제시마 씨가 결렬된 이후에는 임시감독 선임부터 그 다음 후보 다시 임시감독, 이 과정에서는 정말 엉망이었네요 사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외국인 감독의 얘기를 계속 오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감독도 그렇고 계속 국내 감독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흘러왔고. 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국내 감독이면 국내 감독을 원하시는 거면 협회에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실 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맞잖아요. 국내 감독님을 세세하게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국내 감독님을 그러면 모셔오도록 하자. 타이밍이 좋게.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계속 외국인 감독 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속으로는 회의가 끝나면 위원장님을 굉장히 전화로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몇몇 분들이.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정보도 계속 흘려나가.
그렇죠. 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못 믿겠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위원회 안에 있는데도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엉망진창으로 지금 흘러오다가 지금 진짜 이거는 실시간 상황인데 이 찍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기사가 떠가지고 저희 당황스러운데 너 뭐했냐 5개월 동안? 아 진짜 아니 진짜 이런 거면 완전... 제시 마시고 뭐 졸트를 해보고 아니 이제 주어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몇 번 회의했어요? 총? 한 10몇 번 했죠. 저는 그 소모임도 해가지고 한 거의 2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개월 동안 20번 가까이 만나서 얘기하고 뭐 프로필 공유하고 장단점 분석하고 미팅도 하고 줌 미팅도 하고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K리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홍명보 감독을 소위 말해서 빼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할 필요 없었죠. 그냥 홍명보 감독님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협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실 그런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국내 감독 선임할 거였으면 박주호라는 사람은 필요가 없죠.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다 직접 소통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직접 얘기하고 직접 도와주면 되는 맞아요. 건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외국인 감독을 하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되게 허무하겠어요. 지금 5개월 동안 뭐 했는지. 저 지금 시간이 야 지금 한 좀 외국인 감독 한 20명은 봤을 거 아니야 대충. 이게 뭐 더 많이 봤죠. 한 프로필도 보고 뭐 경기 플랜도 보고 했을 텐데 그분들한테 비디오도 뭐 훈련 과정 이런 것도 보고 미팅도 좀 해보고 성격이 어떤가.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화를 해봐서 그리고 한국에 거주할 의사도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우리 팬분들은 여러 가지 감독님의 여러 가지를 그 성향이나 그리고 전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외부에 알려지기로 어떤 위원이 국내 감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너지? 아니 말 종합해 보면 너잖아. 그러니까 감독님이 돼야 된대요. 누가? 그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국내 감독이 돼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 국내 감독도 괜찮지 않아 하다가 마지막에는 국내 감독이 해야 된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회의 시작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막 이어나갔어요. 국내 감독이 이제 국내 감독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국내 감독 좋은 감독 많은데. 논리는 뭐야? 왜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뭐가 있는지. 근데 그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없어요. 그냥 다 좋다. 그게 누구든 이름이 오갔을 거야. 몇 명이 좋다, 잘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게임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게임 플랜과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제가 국내 감독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게임 플랜과 맞아서 이 방향성이 맞는 감독이어야 협회도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게임 플랜을 내면 안 되죠. 그 지금 게임 플랜을 이거 한 몇 주 전에 내놓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운영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다시 약간 어떻게 보면 되돌아가서 옛 감독을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안에서도 있긴 했어요. 계속. 그러면 뭐 아주 뜻밖의 일은 아니네요. 계속 얘기했는데 거의 이제 안 된다라는 안 된 이유. 왜냐면 홍명보 감독님이 고사하셨다. 근데 그래도 계속 이어가길래 뭐가 있나? 아니 고사했는데 왜 이어가? 난 이해가. 그래도 제가 말한 거니까 안 하신다는 분들도 12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김동훈 감독님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12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림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모림은 처음에 옛날 3월에 얘기만 했지 이걸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는 스토리를 푼 거예요. 스토리가 이런 감독이 있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미래를 본다 그래서 그럼 미래를 볼 거면 우리가 길게 볼 거면 장기적으로 감독을 또 만들어가는 감독 그리고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감독이면 또 하나의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 뭐 네임밸류는 떨어지지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또 비슷한 성향을 이렇게 탁탁탁 놓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의견을 낼 때 뭐 초보 감독, 베테랑 감독 아니면
이 육각형 감독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전력강화위원회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이걸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쎄요. 결국은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나온 얘기지만 결국은 다른 협회가 결정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아예 몰랐죠. 지금 홍명보 감독. 몰랐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홍명보 감독이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그것도 말했잖아요. 투표처럼 했다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이 높은 순위에 있죠. 왜냐면은 그 국내 감독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필요 없어요. 이름이 생길 이유가 없네요. 네, 생길 이유가 어차피 뭐 지금 위에서 몇 명이서 결정을 한 거죠. 전력강화위원회 5개월 동안 회의한 내용을 어쨌든 가지고는 있을 거고 네. 그 회의 결과를 그냥 가지고 와서 결정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위원회 멤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예의상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수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있으면 100번 양보해서 뭐 그래 이제 안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되게 당황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해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얘기를 하고 왔는데 좀 허무해요. 되게 허무하고 지금 핸드폰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 연락 전화 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가져온 외국인 감독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되게 쓸데없는 얘기가 됐네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됐죠. 결과적으로 뭐 검토는 해봤겠지만 제시만 씨 제외하면 제대로 된 협상은 해본 적은 없고. 뭐 그렇죠. 네. 나머지 이름만 와서 막 그냥 축구 얘기한 거네 그냥. 축구 감독. 그분들이 굉장히 이 미팅에 임하는 자세들이 굉장했거든요. 다 진지하고 전체적으로. 뭐 근데 이제 판단은 이제 그 이임생 총괄이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결과를 모르고 그냥 이제 저는 이게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딱히 이 지금 상황을 말 안 해주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맞는 것도 하죠. 이제까지 그쵸. 계속 정보가 나갔으니. 근데 뭐야? 바로 나왔네. 야 근데 이거 누가 잡았냐? 시간이랑 날짜 기가 막히네. 야 내일 출국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로 2024 보러 가잖아요. 네, 보러 가는데 좋겠다. 나도 보긴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봐서 그렇지. 힐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쉬워. 왜냐면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천천히 잘 풀어서 어떤 일을 했고 이제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게 협회와 이제 그 위원분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완전 다른 방향으로 왔어요. 진짜... 저희가 질문도 조금 준비는 해놨는데 한 절반이 지금 다 의미 없는 질문들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저 역시도 이제 정강이니까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 발언은 그 안에서 했던 발언과 실수를 하던 실수를 안 하던 그 안에서 했던 발언과 이 나와서 하는 발언은 똑같아야 되고 그쵸. 지켜야 될 약속이나 지켜야 될 이 위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그 룰이 있잖아요. 그건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국내 감독이 될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속으로 거기 안에 주어가 있으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몇 분 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잘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몇 번 한 게 되게 저도 실수를 했네요. 세상은 이렇구나. 많은 걸 지금 원래 많은 걸 이 회의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느꼈는데 지금 더 느끼네요. 오늘 좀 더 풀어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위원분들은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감독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려고 빈 감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연령별 감독이나 국가대표 저기 임시 감독 있잖아요. 설마 임시 감독 본인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서. 전체 다 있을 땐 얘기 안 해요. 뒤에서 얘기한 것도 어떻게 알았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라고 하면 내가 대표팀을 뭔가 하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긴 하잖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뭔가 내 지인이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나한테 득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에 계셨군요. 그러니까 정보가 자꾸 새나가고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게 밖에 계속 돌면서. 그리고 진짜 답답한 게 내가 일을 그 대표가 일을 하면서 좋은 능력을 갖췄네 뽑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 있어 보니까 뭐야 대표님이 능력이 별론데 그만두지 않아요? 이거 내가 여기서 발전적인 게 아무것도 없네?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축구도 요즘은 트렌드가 그래요. 감독님이 선수들을 선발하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선수들도 판단을 해요. 감독님은 평가를 그렇죠. 해요. 선수들의 어떤 감독에 대한 평가도 심심치 않게 이제 알려지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서로 이게 딱 리스펙이 맞지 않으면 팀이 무너지죠. 무너져요. 무너지고 선수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위원회 분들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사실 이제 끝났잖아요. 네.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5개월 동안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허무해요. 제가 이제 외부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꼭두각시 그러니까 회의해서 막 회의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걸로 그냥 이용당한 느낌이거든요. 저 진짜 약간 너무 허무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촬영장 오기 전에 같이 걸어오면서도 전혀 지금 오늘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상황을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최근에는 정혜성 위원장이 나간 뒤로는 회의를 안 한 상황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뭐 하고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으로 어떻게 되겠지 누구든지 리스트에 있든 리스트에 없든 정광이가 만든 리스트에 있든 없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앞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저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마도 협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이미 이게 이제 중구난방이 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확신이 저는 드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과가 그렇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잘 되길 빌어야죠. 이제 그래도 한국 축구가 그래도 좀 나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경기들이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뭐 감독이 아직 오피셜까지는 아니지만 오피셜하게 선임이 되면 뭐 그때부터는 또 그들의 행동과 어떤 결과로 평가 또 나와? 네. 난리 났어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이 되게 빠지네.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허무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왔고 이제 앞으로 외국인 감독 누군가가 선임이 되면 뭐 당연히 지지를 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그럴 필요도 오늘은 일단 없을 것 같고 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했는데 해결이 됐어. 난 너무 궁금했어. 네. 이야. 하나 둘 셋. 아니, 생각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 저는 사실 어떻게 봐야 돼? 뭐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요. 있긴 했어. 왜냐면은 어쨌든 언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K리그 경기장 가서 봤지만 본인이 안 한다고 하셨단 말이야. 저는 인터뷰 때 이제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또 외국인 감독님을 뽑기 위해서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새로 지금 또 차라리 그 안에서 안 되더라도 뭔가 그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유로나 코파가 끝나가는 무렵에 차라리 좀 더 그냥 한 달 동안 또 밀리더라도 풀을 더 넓게 풀을 넓게 또 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은 만나봤는데 또 성이 안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맞는다면 분명히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울산 팬분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니까 이제 트럭 시위도 하고 뭐 해서 사실 일단락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결정들이 뭐 협회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절차, 이 원래 이렇게 뭔가 그 회의 내용에서의 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되게 이 졸속 행정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거 진짜 도대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너가 모르면 우린 당연히 모르는 거지. 이게 왜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거를 나는 협회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홍명보 감독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맞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안 하신다고 했는데 되는 거고. 그럼 이 며칠 안에 어떤 신경의 변경이 있었는지. 정혜성 위원장님이 네다섯 명을 만나러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은 왜 갔으며, 그리고 또 이번에 유럽은 왜 갔는지. 이임생 총괄이사는 이 유럽에 이 사람들 왜 그냥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차 안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내부 일부 위의 인원들은 홍명보 감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누가 되든 이 절차에 맞고 그 다음에 이 게임 플랜에 맞는 분이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분이면은 그걸로 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격이 있으면 되는 거고 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래서 됐다 정도는 주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위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저는 모르는데요. 지금 방금 촬영 잠깐 끊고 전화가 계속 와서 봤는데 다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아는 게 없고 말해준 게 없고 회의 내용에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하여튼 이거는 뭐 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안고 가야 될 굉장히 큰 숙제라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성적이 좋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축구가 좀 걱정이 됩니다.